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4월 8일 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드라마 한류가 다시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국정원에서도 드라마, 그것도 막장 드라마 대열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간첩 증거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다 자살을 시도했다던 국정원 권 과장. 깨어나 보니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하필이면 조작과 관련된 내용만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대선 개입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막장 드라마까지 개입하는 국정원. 인터넷 반응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완전 연기 대상감이다 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재미없다, 간첩이나 잡아라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네요. 세파에 영합하는 드라마보다는 진실만 주목하겠습니다.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 시작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드디어 삼성 왕조 개혁을 위한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1962년 제정 이후 지난 50년 동안 삼성을 위한 삼성의 법으로 불리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데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종걸 의원과 시민사회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이 비정상적 기준을 정상화해서 우리의 금융 정책과 금융 기조가 한 라인에 서서 같이 동반해서 시장이 커가고 정상화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중요한 의지의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잘 이 점에서 판단하셔서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우리 금융 전문가들, 국민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을 위해 부정과 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을 위슬블로어, 우리말로 공익제보자라고 하죠. 사회를 위해 힘든 일을 결행한 이들, 공익제보자들. 하지만 결행 이후 조직의 배신자 혹은 역적으로 몰리다 심지어 부당해고까지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스코의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해고당한 정진극 씨 역시 법원으로부터 해고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아직도 3년째 복직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공익제보자 보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공익제보자들의 수심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명광복 간사입니다. 해고라든지 아니면 해고가 아니더라도 자진퇴사라든지 이런 무형의 강압적인 과정들이 항상 공익제보자들한테 작용을 한다. 이런 점들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익제보는 항상 이른바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제 속에는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익제보를 했을 때는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실제로 좀 법은 좀 노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좀 비껴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좀 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전북 지역 고속버스 회사가 승객에게 받은 버스비 단돈 2,400원을 빼돌렸다며 운전기사를 해고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해고된 운전자는 횡령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회사 측의 지시대로 잔돈이 부족한 승객을 태워줬는데 마치 2,400원을 빼돌린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정이 어찌됐든 2,400원 때문에 멀쩡한 직원을 해고시킨다는 건 참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경우 운전기사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감시를 해왔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버스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간 논란이 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눈앞에 선거를 두고 논란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회동을 거부하고 여당은 말을 뒤집는데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의 뜻을 묻기로 했습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 혹은 한국의 홀로코스트, 모두 희대의 인권 유린이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 명의 눈물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참혹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가감없이 폭로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저는 개였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음식을 먹지도 못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먹으려 하는데 너무 냄새가 역겹고 그래서 오바이트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중대장이라는 사람은 몽디로 들고 와가 때리더라고. 먹어 새끼야. 또 먹으니까 또 올라오는데 또 때리고 먹어. 못 먹으니까 계속 패더라고. 그 사람 말은 됐어. 저는 인간 이하로서 살았어요. 진짜. 여기 있는 분들 다 똑같지만은 저 역시도 진짜 인간이기를 포기했고 짐승으로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전신이 관절이 염증이 심하게 있어서 50살, 50살 될 때부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서 그전에는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몸이 마비가 되고 어디 노숙이라도 하고 이러면 또 옛날처럼 끌려갈까봐 현재 복지원 사건은 제 나이 55, 앞으로 70, 제가 살아있는 한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최근 동물복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2월 덴마크의 한 동물원에선 건강한 기린과 사자를 안락사시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언론과 네티즌들은 잔인하다, 또 야만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국민리포터 아서정 씨, 정말 잔인한 건 애완동물을 쉽게 버리고 학대하는 우리 사회가 아니냐는 물음과 함께 동물 복지 없는 한국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2월 9일 덴마크 코펜하겐 동물원은 건강한 기린 한 마리를 다른 암컷들과 근친교배를 막아야 한다며 안락사시켰습니다. 이 기린의 사체는 관람객이 보는 앞에서 사자 먹이로 던져졌고 이 장면이 공개되자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이번에는 이 동물원이 새로운 숫사자 한 마리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자 4마리를 한꺼번에 안락사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에도 전해졌고 국내 언론들의 논조는 대개 다 비슷했습니다. 살해, 파문, 무리 등 부정적인 표현들이 기사에 난무했고 대부분의 국내 네티즌 반응도 야만적이다, 가슴 아프다였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동물원장이 물러났을 수도 있겠지만 덴마크 동물원은 자신들의 논리를 오히려 더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펜하겐 동물원의 이번 조치는 유럽 전역의 350여 개 동물원이 회원으로 있는 유럽 동물원 수족관 협회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이 협회도 동물원의 안락사를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한국 언론은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외신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무려 600억 마리의 동물이 인간의 사냥 등으로 매년 목숨을 잃고 있으며 유럽 동물원 수족관 협회는 연간 1700마리 이상을 안락사시킨다고 합니다. 인간에 의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 그 동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원들, 또 동물원의 운영에 중요한 과정이라는 안락사,
이 세 지점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저 야만적이고 가슴 아프다 정도의 인식은 이 문제의 해법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유럽은 동물 복지를 오랫동안 논의해왔고 동물원 안락사의 기준도 있는 반면 한국의 동물원들은 아무런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들을 비좁은 공간에 방치해 영역싸움을 벌이다 죽어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한국은 공개만 안 됐을 뿐 실제로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해 호랑이 사육사가 숨지는 사고 이후 서울대공원이 비로소 동물복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물원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서울대공원이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한 뒤에 호랑이 우리를 재개장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덴마크 동물원의 안락사 뉴스를 보고 많은 애묘인과 애견인들이 붕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도 자기가 키우는 동물에게 성대수술이나 불임수술을 시킨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진짜 동물 학대인가요? 물론 이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한국 언론의 기사를 보며 화부터 내기 전에 짖을 수 없고 임신할 수 없는 주변의 개나 고양이를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발리포트 아서정이었습니다. 청와대 그분의 말씀 중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 그리고 지킨다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던 그분, 후보 시절 무너진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하셨는데요. 취임 후 1년,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국민 리포터로 새롭게 가세한 참여연대 김은영 간사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실패한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검찰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국민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검찰은 과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났을까요?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제목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데 실패한 검찰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청와대에 종속되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내걸었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7개의 공약 중 실제로 이행된 것은 대검의 중수부 폐지,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단 2개뿐이라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검찰개혁은 실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검사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현황과 문제가 된 징계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중에 제기된 검찰의 외압 논란과 청와대의 검찰 장악 시도에 대한 일지도 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찰을 장악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숱한 인사 실패가 있었지만 비서실을 그대로 두다가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적극 나서서 정권의 정통성이 위협받자 출범 6개월 만에 비서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데다 연수원 기수 서열도 훨씬 높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을 앉혀서 그 어느 정부 때보다 위상이 높아진 비서실이 검찰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는 점도 보고서에서 짚었습니다. 2부는 검찰 활동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중요 사건을 담당하는 지휘 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임명 시기별로 검찰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또 주요 직업의 중간 간부급까지 보직 이동 현황, 출신 고등학교, 연수원 기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3부는 지난 1년간 검찰이 수사한 사건들 중에서 사회적 관심이 컸거나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서 문제가 된 사건 29건을 추렸습니다. 국가기관 정치공작 대선 개입 관련 수사, 선거법 관련 수사, 부패 관련 수사, 노동민생침해 관련 수사, 공안수사, 기타 수사로 분류하고 각각의 사건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 처리 결과, 재판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수사, 기업 부패 수사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수사와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 기소,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 수사는 여전히 검찰이 정치적인 편파성을 드러내고 검찰권은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되고 검찰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놓인 검찰을 만드는 것이 정상화를 의미한다면 지금의 검찰은 분명히 비정상의 조직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고 감시하면서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고발 리포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김은영입니다. 참여연대 김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검찰. 더 이상 청와대 그분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때까지 저희 고발뉴스도 함께 감시하겠습니다. 고발뉴스의 오픈 플랫폼 국민 리포터, 더욱 많은 블로거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특별한 결혼식 사진이 온라인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분들인데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놀라지 마세요. 부부가 아니라 아버지와 딸입니다.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함께 들어가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11살 먹은 딸의 생일에 마련한 특별한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사진이라는 반응 대부분이었는데요. 특히 대선 과정에서 숱한 약속을 하고도 모조리 공수표로 날리신 청와대 그분께서 꼭 보셨으면 한다는 댓글도 참 많았습니다.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되는데 수사에 방해가 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